또 네, 오늘 8월 5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지금 이영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나네요. 너무 화가 많이 나고 한번 지금 이영 장관이 하는 말 들어보고 비판하는 영상 찍을 거고 우리가 진짜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손실보전금은 이제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도 다 지급이 안 된 지급이 상황입니까? 완료가 됐고요. 네, 완료됐습니까? 완료가 됐고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이제 예.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8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 잘못된 말입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게 확인 지급 기간이었어요. 그때 확인 지급 그 기준이 공문상 나왔는데 그걸 지킨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도 받았고 1일차 기수급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부지급 판결이 났죠. 그거를 확인 지급 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영 장관 증빙 방금 하는 말 자료를 들어보면 제출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8월부터 제출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 그걸 확인하는 걸 확인 지급 때 했어야 됐고 하거나가 아니라 다른 개념입니다. 확인 지급 그때 다 끝냈고 확인 지급 그 기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거기서 안 된 사람들이 이의 신청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영 장관 중기부에서는 확인 지급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기서 딜레이가 돼서 이의 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8월 달에 확인 지급이랑 이의 신청을 통해 갖고 추가적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한테도 이렇게 제보를 해오시고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쨌든 제일 공약이 이 손실보전금이었고 전액 지급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급하는 걸 보니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혹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뭐 일선에 있는데 예.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예. 하나인데요. 듣긴 뭘 들어 이씨. 하나도 안 듣고 있으면서 이씨. 손실보전금은 그 이름처럼 그동안 7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충분치 않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그 명칭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손실보전금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 100만 원, 300만 원, 그 400만 원보다 더 많은 600만 원 그 액수 차이만 그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기준의 확대를 윤석열이 항상 말해왔던 것이죠. 지금 방금 이영이 말한 거는 부족한 금액 부분에 부분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그 명칭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관련 금액만 늘어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윤석열이 약속했던 것은 지급 기준의 확대란 말입니다. 확대도 아니고 사실 다 준다고 말을 했어요. 앞에 권성동 영상도 있고 윤석열이 직접 언급한 워딩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영이 계속 7차례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비판해서 탄생한 게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계속 문재인 정부의 그 지급 기준을 갑자기 자기 방어 기제로 삼고 있나요? 한 것을 마련할 때부터 네. 전원에게 전액 지급의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긴 씨 몇 번을 말했는데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권성동이 그 브리핑 끝나고 백브리핑으로 기자들한테까지 직접 말했습니다. 전원 주겠다고 손실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관계자가 웅성웅성 대니까 그 옆에 있던 관계자가 "아 대표님 말이 맞아요. 저게 맞습니다."라는 말까지 하는 영상이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하셨던 게 아니라 니네가 말했잖아 이씨.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거고요. 그래서 손이 억울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이 됐었는데 손실보전금을 정할 때 기존에 나갔던 7번의 재난지원금의 그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 공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 공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적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말한 게 니네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 이 조건들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만 명 정도가 더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기서 40만 명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폐업 기준을 완화시킨 게 40만 명이 아니라 총 해서 기준을 좀 확대해서 40만 명을 추가로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어폐가 있는 게 지금 그 10억에서 30억 사이에 그 중소기업도 추가가 됐잖아요. 그 인원이 2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사실상 액수만 늘어났지 지급 기준에 있어서의 확대는 딱히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럼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영 장관 이전에 그 중기부 그 한 단장이 나와서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이영이 그 워딩을 전혀 쓰지가 않아요. 기조가 바뀐 겁니다.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워딩을 쓰면 자기네들의 책임이 되니까 갑자기 지금 원칙, 공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런 기준과 원칙을 지금 방어 기제로 삼는 것으로 기조를 변경했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윤석열이 후보 때부터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권성동 때도 인수위 때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급 기준 확대로 전원 600만 원 지급하겠다 최소 그 말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지급 기준을 자기의 방어 기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너무나 비겁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 차이로 초등학교도 입학을 할 수 있고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 이건 진짜 이 형 미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방금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기준일을 어느 날짜로 잡더라도 사각지대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비유적 표현으로 초등학교도 하루 차이로 입학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갈라진다. 근데 지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시국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비유로 예시로 든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그걸 예시로 갖고 왔다? 그것도 지금 이거 질문을 미리 받아서 질문한 답변인데 진짜 아 화나. 것처럼 이게 이제 손실을 보전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그 부분은 뭐 많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 경계를 없앤다고 다 준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다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장관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문재인 정부 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그걸 없애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약속이었고 와, 딱 앵커가 지적을 해주네요. 아까 자막 잠깐 나가는 거 보면 손실 보든 안 보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후보 시절에 했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취급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떤 경우가 제일 황당한 케이스냐면요. 일반 가세였다가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간이 가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도까지는 일반 가세였어요. 그다음에 21년도 상반기도 일반 가세였어요. 21년 하반기는 간이 가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또 어떤 케이스가 생겼냐면요. 1, 2차 기수급자 한해서 매출 증가를 해도 행정명령 이행서가 있으면 지급 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속에서 받을 때 일반으로 신청을 했냐, 방역으로 신청을 했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네. 프리랜서도 1, 2차 기수급자 한해서 네. 1, 2차 기수급자 한해서 3차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했어요. 택시도 또한 1, 2차 받으셨던 분들 같이 포함해서 손실보전금 지급을 했어요. 네. 근데 소상공인만 1, 2차는 다 배제시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1, 2차 기수급자들 빼고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을 매출 증감 부분을 확인을 해서 과세 인프라로 확인을 해서 했다. 그래서 자기네가 말하는 몇만 명을 더 해줬다는 거예요. 정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까만은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답답하고 서운하고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죠? 저 세 가지에 대한 예. 아주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들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8월에 진행되는 확인 지급 확인 절차. 네, 확인 예. 절차를 하시면 되는데 오해가 아닙니다. 지금 그 해당 사례 부지급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확인 지급에서 분명히 지급을 해 줬어야 되는데 또 이의 신청으로 미룬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7월 말일까지 중기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모두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9일을 2주 앞둔 때에도 부지급을 다 때려버렸죠. 끝까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말일에 부지급을 전체를 때리든가 그것도 아니었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 지급되는 모든 것은 그 구분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간이과세든 일반과세든 다 동일하게 지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지, 일반에서 간이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지금 지급 부지급이 정해지고 있다. 이 지금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상승했는데도 지급받은 곳이 있다. 이 부분은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서 보통 발급해 줍니다. 네. 그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것은 국가가 권고한 것 때문에 영업행위에 지장이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가 지금 방금 쓱 웃는데 지금 행정명령위의 확인서 그걸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영 장관이 우리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앞에 인터뷰에서 언제 우리 그 뭐 매출 늘었는데 받은 사람 있는데요? 에? 막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행정명령위에 확인서 받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거기다가 그 1일차 기수급자 플러스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기준상 무조건 그 6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확인 지급에서 못해서 이의 신청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통화한 그 사람을 그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건지 그거 행명서 받아서 받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시 운전사 분들 예를 들으셨는데요. 저분들은 지금 특수고용 형태가 돼서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으로 알고 계시는데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예. 받으신 거여서 예.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저 부분은 또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입꼬리가 살짝 움직여요. 이거 내가 승기 잡았구나 하는데 진짜 멍청한 새끼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거 몰라요? 특고 프리랜서 그 지원금 중기부소관이랑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그 의미로 1, 2차 기수급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제외한 다른 주체들은 1, 2차 수급 그 어떤 워딩이 됐든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1, 2차 기수급자들은 3차도 그냥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멍청한 새끼가 무슨 걔네는 우리랑 다른 소관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라고 말을 한 게 말을 못 알아쳐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소상공인만 1, 2차 기수급자 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 제외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랑 다른 개념이에요. 이 좀 멍청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비슷하게 부분을 보이죠. 모르니까 예. 모르긴 씨발 니보다 잘할 거다 지금. 지금 이거 봐. 그래서 표정 안타까운 거 봐. 있는데 국민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비슷하게 부분을 보이죠. 모르니까 예. 그래서 너보다 우리가 잘하니까 너 찾아가서 우리가 알려줄게. 넌 딱 기다려라. 진짜 표정 역겨운 거 보세요. 저희가 지금 민원을 오면 그걸 뭐 종이로 받는 게 아니라 요새 시대에는요 다 디지털로 데이터화합니다. 종이로 팩스로도 많이 보냈다 이 영화. 넌 그거 존재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데이터가 된 부분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확인 지급이 끝났음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확인 지급, 너네는 확인 지급에서 줘야 될 대상들도 안 줬어. 이의 신청은 절차적인 하자나 아니면은 뭐 정말 실수로 인해서 놓친 부분들,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이의 신청인 거지. 확인 지급에서 100% 줘야 될 대상도 너네는 안 줬다. 그걸 그냥 너네는 그냥 지연시킨 거지. 너네 본분을 다 하지도 않았어. 개별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유가 다 있는데 세부적인 걸 모른다. 넌 진짜 뒤졌다. 다음 주에 보자. 윤석열, 권성동 니네가 먼저 약속을 했어. 그리고 준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무슨 다 이유가 있는데 세부적인 건 몰라? 장난해? 설명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예. 안타깝습니다. 아, 우리가 몰라서 안타깝다. 그리고 너가 설명을 다 해줄 수 있는데도 안타깝다고? 설명을 해라 그러면. 지금 네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건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 국민들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라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지금 쪼개고 있죠.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쪼갤 수 있나 내가 지켜본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는데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또 못 받는다. 이게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7차 방역지원금 예. 기준이 올해 2022년 1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또 그러면은 네, 또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뜨네요. 이때까지 지급이 예.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17일이라도 당겨서 좀 구제해 드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일에서 31일 땡기면 다시 29일인 분들이 이건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기존에 있는 그 지급된 7번의 그 틀을 사실 크게 바꾸기가 시장 혼란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예. 그 룰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못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집행하는 부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무겁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무겁긴. 그래서 100% 소급 적용해서 다 준다고 한 거 아니야. 무슨 시장의 혼란을 닌 계속 말하는 거야. 돈 더 준다고 해서 어떤 혼란이 있는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니네가 문재인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 지급 그 기준들 모두 잘못됐고 더 기준 확대해야 되고 100%다 줘야 되고 소급 적용해야 되고 그 얘기를 니네가 씹으러 놓고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은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고 네 입으로 말하는 거야? 걔네가 너네 원칙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교과서가 되고 있는 거네. 지금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지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의 신청 절차나 네. 확인 절차 밟으시고 전화로 상담하시면 네. 예, 정말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그 상담원 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 네,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전국의 70군데 예. 민원을 다 받고 있고요. 지방 중소기업청에서도 받고 있고 또 중소기업부의 본부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도 한 개도 소실되지 않고 다 접수돼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 데이터베이스화가 목표가 아니라 응답을 해라. 우리가 중기부 면담 요청도 수차례 했고 지금 수없이 많이 전화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전화해봐. 연결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대통령실 국민제안 네.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네,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진짜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다음 주에 아마 세종으로 중기부 한번 쳐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도 지금 이번 주에 국무총리가 휴가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응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가 오나 한번 보고 그 세종 내려가면 뭐 총리도 있고 중기부 장관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 한번 내가 찾아가야겠다 이 영화. 저는 진짜
차라리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화는 나지만 뭐 죄송하다라고 하면 이해라도 가겠어요. 근데 지금 뭐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설명도 해줄 수 있는데 너네가 몰라서 나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거죠. 국민들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농락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참으시면 안 되고 정말 나가서 한번 크게 한번 싸웁시다. 정말 집행부들도 너무 많이 지쳐 있고 다른 사장님들도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절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아주 농락하고 이렇게 호구로 보는 거란 겁니다. 주말 동안 또 집행부끼리 여러 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계획을 말씀드릴 테니 이번엔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서 더 방관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하루 그냥 장사 접고 우리한테 쌍욕한 거 아닙니까? 가서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네, 꼭 힘 합쳐서 크게 한번 싸우는 자리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뚜빠.